안녕하세요. 매일경제TV 김용갑 기자입니다. 최근 돈터치에서 여러 ETF 상품들을 시청자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탄소 배출권, 히토류, 메타버스, 골프 ETF 이렇게 다양한 정보들 전달해드렸는데 오늘은 보다 근본적인 답을 주실 수 있는 분을 모셨습니다. 삼성자산운용의 최창규 본부장님 모셨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ETF 투자를 일단 근본적으로 왜 해야 되는지 이런 고민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투자의 세계에서는 왜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자신의 필요성, 즉 내가 어떤 성향의 투자자인지를 먼저 가슴에 손을 얹고 꼼꼼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최근에 한 친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저는 단타를 너무 치다가 손해를 많이 봐서 배당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배당 종목을 살까요? 배당 ETF를 살까요? 라는 질문을 했거든요. 제 답변이 뭔지 아세요? 뭐라고 하셨어요? 당신이 죽었다 깨어나도 배당 투자 못합니다. 배당 투자는 최소한 1년 이상 또는 2년, 3년, 4년 기다려야 되고요. 네. 배당 주식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기서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ETF를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거 없습니다. 없고요. 첫째, 투자는 하고 싶다. 그렇지만 그렇게 꼼꼼하게 하루 종일 미국 시장 보고 이러고 싶지 않다. 이런 분들. 그리고 나는 퇴직연금 계좌밖에 없다. 이런 분들. 그리고 나는 약간 몰빵 투자보다는 분산 투자를 좋아한다. 이런 분들한테만 ETF를 소개시켜 드리고요. 아까 이제 배당 투자를 말씀드렸던 그 젊은 친구한테는 레버리지 ETF. 조금 더 인버스 본격적으로. 네. 인버스 이러면 안 되는데 인버스 레버리지 ETF 이런 또 파생형 ETF 그런 것도 저는 이제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레버리지 쓰는 게 절대 나쁜 거고 인버스 레버리지는 절대 나쁜 거고 이런 말씀은 아니고요. 자신의 투자 목적 투자 니즈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라고 보거든요. 실제로 한국에 있는 투자자가 가장 많이 산 해외 ETF가 뭐죠? 최근에도 저희가 많이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 TQ죠, TQ. 네.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인간의 본성이고요.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은 적은 돈으로 큰 돈을 벌고자 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거를 억누르려고 하는 것도 저는 올바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성향에 맞게끔 선택하면 되고 그중에 가장 브로드하게 나는 직장 생활에 바쁘기 때문에 일일이 시세 볼 수 없어. 그리고 나는 나이가 40대 중반 후반이기 때문에 좀 나의 자산을 지켜야 돼. 나는 퇴직연금 계좌에서 절세 효과를 누리면서 투자를 하고 싶어. 이런 분들한테 ETF가 적합한 거고요. 그리고 나는 좀 화끈한 투자를 하고 싶어. 아니면 나는 좀 내가 트레이딩에 좀 재능이 있어. 이런 분들한테는 레버리지나 레버리지 인버스 이런 ETF들을 소개를 시켜드리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질문에 대한 정답. 최근에 테마 ETF가 또 많이 떴지 많이 않습니까? 나오고 있죠. 테마 ETF 공부 진짜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요? 네, 김 기자님도 최근에 촬영하셨던 탄소 배출권이나 히토류 다 이해하셨나요? 저는 일단 다 매수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 공부를 한다고 하긴 했는데 어느 정도나 정확히 이해했는지는 사실 조금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은 그냥 나는 히토류 ETF에 들어가 있는 종목만 보세요. 종목 관점으로 보시고 그리고 테마 ETF가 한 회사에서 나오지 않거든요. 물론 히토류처럼 약간 유니크한 ETF는 한 회사에서 나오겠지만 메타버스 몇 종이 있는 줄 아세요? 얼마나 됐나요? 10종이 있어요. 그럼 되게 많네요. 한국 메타버스, 중국 메타버스, 미국 메타버스 이런 식으로 10종이 있을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한국 메타버스 그냥 ETF 화면 띄워놓으시면 ETF 현재 거 화면에 보시면 PDF 보기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 보시면 종목이 다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오른쪽 마우스 키 누르셔가지고 엑셀로 보내기를 누르신 다음에 각 회사끼리 비교해 보세요. 코덱스에서는 이걸 메타버스라고 생각하는구나 이 종목을. 타이거에서는 이걸 메타버스라고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이 중에서 가장 겹치는 종목만 산다든지 아니면은 겹치지 않는 종목만 산다든지 왜냐하면 겹치지 않는 종목은 그 회사만의 또 고유한 모델에 의해서 나왔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목적으로 활용을 해주시면 정말 ETF 투자 생활이 참 윤택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ETF는 약간 게으른 투자다. 약간 게으르지만 절세 효과, 게으르지만 분산 효과, 게으르지만 안정적 수익 이런 걸 원하시는 투자자들한테 적합한 게 ETF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면은 그 ETF 투자를 하는데 어쨌든 ETF 투자를 꼭 해라 이런 관점은 아니신 것 같긴 한데 ETF 투자를 한다면
장점과 단점을 좀 그래도 명확하게 한번 알고 투자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저희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이제 또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런 분들한테도 또 장점하고 단점 어떤 게 있다? 일단은 장점은 제가 계속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게으름 투자를 해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ETF다. 단점을 꼽자면은 그리고 작년부터 테마 ETF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진짜 쏟아지고 있죠. 예, 네. 테마라는 것은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반드시 구분하세요. 테마, 섹터 구분하셔야 돼요. 테마, 섹터. 섹터는 네. 매출액으로 분류를 해요. 만약에 김 기자님의 매출액, 그러니까 김 기자님의 인컴, 예. 그러면 아무래도 매일경제에서 나오는 수익이 가장 네. 클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김 기자님은 매일경제 섹터예요. 그리고 저는 삼성자산운용 직원이니까 네. 저의 인컴, 즉 저의 수입은 삼성자산운용에서 나올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저는 삼성자산 섹터예요. 그렇지만 제가 이제 이 방송을 통해서 방송인의 길을 걸으려고 하고 있어요. 예, 예. 네, 근데 물론 삼성자산을 다니면서 제가 방송도 지금처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방송에서 나오는 이 출연료가 네. 제가 삼성자산에서 받는 월급에 비하면 굉장히 미미하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네. 그렇지만 저는 꿈이 방송인이기 때문에 네. 저는 방송인 테마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저희 돈토치에서도 했었는데 골프 ETF 네. 안에 이마트가 들어있다. 네네. 이런 말씀 드렸었는데 네. 이마트는 사실 제일 큰 수익원은 소매죠. 뭐 섹터로 구분한다면 소매에 이마트는 들어갈 텐데. 필수 소비재고요. 섹터. 네. 네. 테마로 구분하면 골프가 된 거죠. 테마로는 골프에도 들어갈 수도 있다. 네네네. 이런 차이가 있는 예, 거죠. 예. 그래서 테마라는 것은 당장 네. 매출액이라든지 이런 거는 발생하지 않거나 네. 미미하지만 네. 제가 혹시 아세요? 제가 여기서 이제 뭐 피부도 좋아지고 뭐 다이어트해서 얼굴도 갸름해지고 잘생기지고 뭐 지식도 빠방해지면 제가 언젠가는 삼성자산 운용을 그만두고 방송인으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이제 방송 수입이 더 많아질 테니까 저는 그때부터는 방송 테마가 방송 섹터가 되는 겁니다. 네. 메타버스 ETF가 대표적인 테마 ETF인데 메타버스 즉 AR, VR, XR 이런 쪽에서 매출이 그렇게 많이 발생하진 않지만 내년, 내후년 되면 메타버스 시장이 커질 거고 네. 나는 그 시장에서 조인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그래서 테마라는 것은 당장 이쪽 관련된 매출액이라든지 아니면 이익이라든지 이런 네. 게 빵빵빵빵 터지지 않아요. 그 테마형 ETF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이 자산운용사가 어떤 종목을 담아놨는지 네. 잘 보고 그렇죠. 사야겠네요. 그렇죠. 진짜. 그러니까 고르는 방법이 회사마다 다 틀린 거예요. 그리고 또 고르기도 너무나 어려운 거고요. 그래서 이제 고민이 되는 부분이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테마형 ETF, 뭐 혹은 뭐 지수형,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잖아요. 네. 우리가 이제 어떤 ETF를 골라야 하는지, 네. 그리고 어떻게 골라야 하는지 이런 고민들이 좀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본인의 투자 성향, 나의 투자 게으름 정도랑 비례를 하고요. 나는 투자를 하고 싶지만 무척 게으르다. 그럴 때는 딴 거 없어요. 대표 지수. 대표 네. 지수라는 것은 그 나라를 대표하는 지수고요. 한국을 대표하는 지수 코스피 200. 미국을 대표하는 지수 S&P 500. 네. 나는 미국 테크주에 투자하고 싶은 대표 지수 나스닥 100. 네. 나는 유럽에 투자하고 싶다. 유로스탁스 50. 나는 독일에 투자하고 싶다. 닥스. 영국에 투자하고 싶다. 푸찌. 뭐 이런 식으로 지수 ETF에 투자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요 방법을 우리는 패시브 투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 수익률을 쫓아가는 네. 나는 그냥 그 나라 지수 수익률만 쫓아가면 돼. 이게 패시브 투자. 아니야. 나는 S&P 500보다 더 많은 수익을 원해. 이게 액티브 투자입니다. 게으름의 정도에 따라서 분류를 해드리고 있어요. 나는 게으르지 않다. 네. 나는 정말 스마트하다. 네. 그럴 때는 테마 ETF. 내후년에 어떤 메가 트렌드가 도래할까? 이걸 네. 공부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아직 메가 트렌드를 네. 뭘 설정할지 잘 모르겠지만 시장에서 네. 그 메가 트렌드라고 동의하셨던 부분이 2차 전지. 2차 전지가 야, 2차 전지 지금 2차 누구나 다 전지 쓰고 있잖아. 네. 참고로 2차 전지 ETF는요. 3년 전에 나왔어요. 별로 인기 없었어요. 그랬어요? 예, 그때는 테슬라 타고 3년 전에 테슬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셨어요. 그때 샀어야 되는데. 네네네. 근데 지금은 2차 전지 그거는 테마 ETF라고 하지만 이제 거의 섹터 수준까지 올라왔거든요. 열심히 공부하실 때 그냥 그 ETF를 통해 가지고 ETF에 최근에 테마 ETF 뭐가 나왔지? 우주항공 나왔구나. 그럼 우주항공 ETF에 그 자산운용사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PDF라고 해서 그 우주항공 ETF가 들고 있는 종목들을 다 보여주거든요. 그리고 또 룰북이라고 해서 이 우주항공 ETF가 쓰고 있는 지수에 대한 방법론을 다 올려놔요. 그래서 그거 다운받으셔가지고 한번 뜯어보시면 공부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방법은 333 좋아하거든요. 333이요? 네네. 그냥 주식 ETF 3, 뭐 테마 ETF 3. 그러니까 여기서 주식 ETF라는 것은 대표지수 ETF 네네. 3 30%, 네. 그리고 테마 ETF 30%, 네. 그리고 채권 ETF 30%, 그리고 나머지 10%는 그 대체 투자. 뭐 히터류, 뭐 네. 탄소 배출권, 뭐 네. 이런 것들. 네. 아니면 커머더티, 요즘 커머더티 많이 네. 올라가. 이렇게 333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333. 예, 그러니까 ETF 자체도 분산인데 이 분산된 ETF를 더 합쳐버리면 더 분산 효과가 좋아지기 때문에 이걸 소위 말하는 자산 배분이라고 부르고요. 이거를 사람인 제가 하면 자산 배분, 아니면 저기 옆에 계신 김 기자님처럼 거의 로봇이지 않습니까? 예, 이성적인 막 철학과 냉철한 판단, 이런 김용갑 로봇이 하면 로보 어드바이저입니다. 본부장님 아까 그 네. 국내에서는 자동차가 좀 유망할 거라고 보시는 것 같고, 네. 그러면 해외에서는 좀 어떤 산업을 좀 보고 계세요? 해외에서는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 해외에서는 어떤 걸 좀? 대표지수입니다. 아, 왜 대표지수를. 그러냐면 네. 결국은 네. 글로벌 경기의 흐름에서 봐야 되거든요. 해외는. 네. 과연 빅스텝을 이렇게 할 때 네. 예를 들어 빅스텝을 빵빵빵빵 했다. 네. 50bp 한 5번 올렸다. 네. 견뎌낼 수 있는 국가가 있을까요? 근데 지수를 봐야 돼요? 견뎌낼 수 있는 국가. 그러니까 그때는 섹터 이런 게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마치 전쟁이 일어났는데 미사일이 막 왔다 갔다 하는데 네. 내가 뭐 최우수 뭐 장갑차를 타고 있다고 해서 네. 견뎌낼 수 있냐? 못 견딜 것 같은데. 그때는 이제 그 나라를 떠나야 되겠죠. 그렇죠. 네. 네. 그럼 결국 이렇게 경제적인 위기 상황이 왔을 때 네. 견딜 수 있는 국가가 누가 있을까? 미국? 맞습니다. 그러면 미국에서 크게 보면 나스닥 100과 S&P 500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성장주 중심의 나스닥 100이 견딜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래도 은행이라든지 이런 투자은행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 있는 S&P 500이 견딜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는 뭐 사실 뭐 은행 들어있는 네. 뭐 네. S&P 500 그래서 이런 예, S&P 500, 그래서 저는 토탈 리턴. 토탈 리턴은 뭐냐면 배당이 나오잖아요. S&P 500에서 그걸 또 투자해줘요. 그러면 이 ETF는 항상 현금이 좀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현금이 좀 들어있고 뭐 배당이 들어왔다든지 현금이 들어있어서 현금만큼 주식 비중이 좀 적거든요. 네. 예, 근데 토탈 리턴은 현금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죠. 네. 다 주식에 투자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네. 토탈 리턴을 추천드리고, 이왕이면 네. S&P 500 토탈 리턴이 네. 최고지 않겠냐. 방어 차원. 그렇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제가 드리는 추천의 말씀 첫 번째는 S&P 500 토탈 리턴. 그리고 한국에서는, 국내에서는 그래도 확실히 백오더 있고 수요 있고 또 어느 산업으로 펼쳐나갈 수 있는 뭐 자동차 요 정도가 좀 뭐 이런 힘든 시기에 좀 안식처가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좀 정리해봤습니다. 이 다양한 말씀 속에 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어떤 태도를 갖고 올해를 좀 임해야 되는지, 이런 좀 조언들이 네.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까지 그 본부장님 모시고 ETF에 대한 뭐 다양한 이야기들 좀 들어봤는데, 지금까지 ETF를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좀 중간 점검을 한번 내가 잘 투자하고 있는 건지 이런 점검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본부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뭐 도움이 좀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많이 되셨길 바라고, 본부장님 다음 시간에 저희가 또 언제 한번 모셔서 더 좋은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